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올해 50살의 평범한 남자이자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작은 회사 기획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만났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생각하며 쓰려니 벌써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당시 아내와 제 사이에는 아이는 없었어요. 길게 설명할 순 없지만 제가 아이를 임신시키기 힘든 몸이라서요. 이 나이에 아내랑 단둘이 사는 게 적절하지 않냐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땐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저만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아내는 저보다 2살 연하였는데 세일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차마 어떤 업종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업종에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한편으론 그 업종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를 설명하자면 당시 또래에 비해 엄청난 동안에 몸매까지 미끈해서 눈길이 한 번 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아내를 처음 본 순간 그런 스타일에 팍 끌렸죠. 하지만 제 주제에 그녀를 처음에 만날 순 없었어요. 그녀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저였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연찮게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아내 집안일을 해결해주고 거의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워줘서 장인어른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저의 그런 모습에 호감을 보였고요. 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마음으로 불도저처럼 들이댔었어요. 능력있고 잘생긴 남자는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 믿었기에 들이댔죠. 역시 제 판단은 옳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아내와 결혼에 성공한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아내가 남자들을 울리고 다니는 전형적인 꽃뱀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외모와 다르게 정말 가정적이고 순둥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밀었던 거죠. 오직 일과 집 그리고 남편 이 세 가지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하는 여자였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장인어른과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어머니를 보며 아내는 좋은 가정에서 살고 싶다라고 수백 번을 다짐했다고 해요. 그 후 아내는 집 나간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폭력적이던 장인어른은 이젠 개과천선하셨지만 아내와 관계가 서먹했고 나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시설에 계셨거든요. 말이 가족이지 사실 거의 떨어져 지낸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풍비박살난 집안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니 장인도 저를 좋아하고 아내도 은근히 저를 믿어주게 된 거죠. 거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내는 오직 저만이 유일한 가족이라며 오로지 가정밖에 모르는 여자가 된 거죠. 하지만 아내는 일주일에 딱 하루 직장 동료들과 혹은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고 늦게 들어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고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아내 소식이 궁금할 만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영상통화를 먼저 해서 술 조금만 먹고 갈게. 지금 동료들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까지 전해주니 아내와 다툴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듯이 딱 하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매달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날짜가 들쑥날쑥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약간씩 모자란 겁니다. 어릴 적부터 돈 관리를 스스로 하던 아내인지라 경제권도 아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어쩌다 가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만 하는데 어떤 주엔 금요일에 들어왔다가 다른 주엔 토요일에 들어왔다가 액수도 각기 다른 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내에게 물으면 고객들이 고맙다고 가끔 팁을 주는데
그걸 회사에 보고하면 주급에 플러스 시켜줘서 액수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 회사는 직원들 개인적인 팁까지 관리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입금날이 들쑥날쑥한 건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돈이 들어와도 난리야. 걱정도 팔자네 우리 애기. 이렇게 웃으면 넘기더군요. 하긴 또 그 말도 맞더라고요. 돈만 들어오면 됐지. 입금날이 좀 들쑥날쑥한 게 큰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큰일은 우연한 곳에서 정말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는 지인한테 야 지금 너 아내 웬 남자랑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어.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순간 조금 이상했지만 고객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비위 맞춰주려고 같이 한잔하는 척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지인이 설레발을 떨며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설마 하며 봤는데 정말 아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서울 외곽에 있는 카페촌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야 너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거기 왜 가 있냐? 그랬더니 지인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나 술 먹었어? 남의 집 관심 끄고 너나 바람 피지 마. 하곤 지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랑 닮긴 닮았더라고요. 남자 모습도 사진에 찍혔는데 어디 중소기업 사장 마냥 배가 불룩 나와 있더군요. 우리 아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내는 TV 드라마 볼 때도 배 나온 남자를 보면 아우 난 저런 남자 정말 질색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제가 뱃살을 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남자 모습을 보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에게 내 친구가 취했나봐. 오늘 낮에 당신 닮은 사람을 봤다지 뭐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아내도 말도 안 된다며 웃어 넘기길래 그냥 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차와 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아내 차는 거의 폐차 직전에 갔지만 다행히 아내는 외형상으로 문제는 없었고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했는데 내부 출혈이 의심돼서 전신 마취 끝에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죠. 대신 당분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전신 마취가 깨지 않은 아내가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게다가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라 아내 회사에 연락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무슨 소리예요? 그 회사 영업 넘버원 직원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군요. 일단 아내가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마취 상태에서 뭐라고 중얼대는데 온통 무슨 사장님 무슨 오빠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비몽사몽한 가운데 갑자기 남자 이름이랑 지책을 중얼대니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사고조사하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 현장에 있던 물건이라며 저를 주는데 생전 처음 보는 휴대폰인 겁니다. 혹시 가해자 핸드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며 혹시나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봐 아내 폰에 담긴 메시지를 뒤져봤다가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왜 월급이 매주 나눠서 들어왔는지 입금 날짜가 뒤죽박죽이었는지 의문이 풀리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매달 다른 남자 5명을 돌아가며 만나서 관계를 맺고 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엔 매주 다른 남자들이 언제 와? 이번 주 맞지? 또 한 달 후에 보는 건가? 등등 차마 계속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낯뜨거운 얘기들부터 만날 약속 장소와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후엔 아내는 회사로 입금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입고 먹던 쓰던 생활비가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서 번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들은 통장에 입금을 해줬던 거고요. 정말 더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돈으로 먹고 입고 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다가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 허허거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자 내용들을 경찰서에 갖고 가서 신고를 할까 했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 신고를 할 수도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아내가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차마 수술을 끝내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안정 취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베개로 아내 얼굴을 꾹 누르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해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놀라 일어나 보니 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군요. 이러다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할까봐 제 자신이 무섭고 하루하루가 슬펐습니다. 하지만 더욱 제가 괴로웠던 건 계속 아내 폰으로 다른 남자들한테 다른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냐부터 안 만날 거냐 등등. 이쯤 되니 도대체 아내가 누구랑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보낸 남자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한 장소로 오면 어때요? 그러자 바로 어디로? 라고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소로 오라고 남자를 유인했습니다. 알았다고 답장이 오더군요. 저는 먼저 가서 방을 잡고 기다린 후 몇 호실로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죠. 약속된 시간이 되니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 웬 40대 중년의 돈 많게 생긴 남자인데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을 하더니 돌아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얼른 그 남자의 손을 낚아채서 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던 남자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쨌든 미안해요. 저는 그 여자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뭐하는 사이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연락해서 시간 맞으면 만나서 즐기고 저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액수를 입금해 줬고요. 그냥 저는 금전적으로 대가를 지불했을 뿐이에요. 막상 남의 입으로 진실을 들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그리고 아내가 퇴원할 때쯤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죠.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올 게 왔다는 표정이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해 이러고는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100번 물어봐도 100번 대답을 안 해주겠다며 아내는 갑자기 그냥 우리 이혼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내 뺨을 후려쳤더니 아내는 갑자기 그동안 내 돈 받아서 잘 먹고 살았잖아. 그럼 됐지. 이제 이혼해. 이러는 겁니다. 그토록 가정적이던 여자가 갑자기 왜 이리 변했을까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만 했어요.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어렵게 털어놨죠. 그러면서 혹시나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소개시켜줄 때 반대했잖아. 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옛날엔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우과에 꼬리치기 좋아하는 애라서 솔직히 너가 밀어붙이지만 않았으면 끝까지 반대했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남자들한테 인기 좋고 아빠는 술주정뱅이 폭력배 출신인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너만 믿고 살겠냐?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친구 말이 더 서글프더군요. 이제 와서 다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아내와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어요. 아내 역시 이미 다 까발려진 이상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 걸었더니 아내는 소송 걸 필요 없이 합의 보자며 거액의 돈을 주는 겁니다. 자기는 또 벌면 된다며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은 왜 했니?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가정을 갖고 싶었다니까. 근데 너무 지루했어. 그 말에 너무 격분해서 아내 귀싸대기를 갖다 붙였죠. 그때 아내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받은 거액을 돌려주며 야, 이걸로 치료비나 해라. 아니면 이거 합의금이니까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상처는 성형외과 가서 금방 고칠 겁니다. 하지만 평생 얼굴에 상처가 남아서 남자들 꼬셔서 벌어먹고 살지 못한 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저는 빨래방을 하며 살고 있고 다른 여자랑 재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예전 아내의 소식을 들었어요. 망신창이가 된 퇴물급 여자가 되어 어디 낡은 치킨집에서 술 따르고 있는 걸 봤다는데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함부로 몸뚱이 굴리더니 천벌받은 거죠. 법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려주셨나 봅니다. 이젠 저만 행복한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